자, 15-3 전기 선순과 가우스 법칙.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체가가 좀 다르게 좀 깊이 있게 하면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전기 선속을 갖다가 말이 나오는데 이 플럭스란 말이 나오는데 플럭스 이 플럭스를 갖다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햇빛이 있잖아요, 그죠?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칠 때 하고 이제 수직으로 비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하게 비칠 때 면에 그럴 때 요 면에 와닿는 햇빛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요 햇빛이 3개에다가, 그죠? 햇빛의 3개를 갖다가 만약에 2라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갖다가 A라고, 그죠? 그 다음에 햇빛과 요 수직인 면 이루는 각도, 그죠? 이것도 세타라면 여기를 통과하는 햇빛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E에다가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만약에 세타가 제로다 하면 이제 이게 수직이 될 때 이 양이 최대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선속을 얘기해서 이 갖다가 파이를 읽어요, 파이. PHI 파이를 읽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햇빛이 아니고 전기장이다. 전기장이 이렇게 아까 우리 했죠, 그죠? 플러스 Q면은 전기장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발산은 되죠, 이렇게. 예, 전기장이 마이너스 Q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모아진댔죠, 그죠? 모이는 거. 전기장 표시라면 이렇게 된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갖다가 어떤 한 면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이게 이제 햇빛이 아니고 이렇게 전기장, 그죠? 중력장 하듯이 이걸 갖다가 어떠한 면을 갖다 통과하는 요 전기장을 갖다가 요 EA에 이제 D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읽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E에다가 A를 갖다가 내적하면 되겠죠, 그죠? 내적. A는 뭐가 되느냐? 요 면에 수직인 벡터를 맞동 말해요. 수직인 벡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면이 있고, 그죠? 여기에 면 벡터 이쪽이고, 그죠?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되느냐? 180도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왜냐? 이 메인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 벡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면적이 있고, 그죠? 이 같은 면적이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장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기장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전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전기 선속으로 정의하고,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이걸 갖다 벡터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E에 D, E에 DA가 아니고 그냥 EA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면이 이와 같은 한 면이 아니고, 그죠? 면이 이렇게 쪼글쪼글한 이런 면에 전기장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나눠야 되겠죠, 그죠? 나눠야 D에게 될 거고, 그죠? E가 될 거고. 그럼 이 면에 대해서 전체 면에 대해서, 그죠? 통과하는 양은 이걸 갖다 적분하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 면을 통과하는 이 전기장을 갖다가, 그죠? 다 내가 쪼개면은, 그죠? 쪼개면은 얘 같은 면이 존재하게 될 거고, 이 면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그죠? 전기장을 갖다가 계산하는 게 요거 일렉트릭 플렉스. 얘 같은 면. 이게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편의상 면이 폐곡면을 이루면, 폐곡면, 이 면이 이와 같은 오픈된 공간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감싸면은 이 폐곡면이 이거죠, 그죠? 완벽하게 감싸. 정확하게 있으면 이게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그죠? 발산이 되면 이게 어떤 폐곡면이 이루면 부피 내부를 향하는 선속을 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음으로,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양으로 정한다. 이제 발산하는 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전기선속 플럭스래요. 플럭스 파이의 정의는 이렇게 통과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햇빛이 있으면 햇빛의 양을 갖다가 같은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햇빛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플러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촛불을 켜잖아요. 그죠? 촛불을 켜면 이제 초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죠. 그죠? 빛이 나가게 되면 요 나가는 빛의 알게인을 갖다가 다 더하면 이게 이제 일정하다는 게 이 가우스 법칙이에요. 빛이 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 전기장이 전화 Q가 있게 되면 이 전기장이 발산이 되는데 요 나가는 전기장을 갖다가 다 더하면 얘가 폐곡면을 더하면 그죠? 더하면 요 전기장의 세기가 플럭스 양이 일정하다는 게 일정한 게 아니고 요 전압 Q에 비례하다는 게 요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예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예제부터 전기장이 이제 XYZ 축에서 요 X 플러스 X 쪽으로 그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맨이 이제 1, 2, 3, 4 쭉 있겠죠, 그죠? 알짜 순서를 구하랬죠, 그죠? 그럼 이를 통과하는 전기장은 없죠, 그죠? 통과하는 전기장 없고, 이를 통과하는 전기장은 이렇게 넘으니까 플러스겠죠, 그죠? 그러면 이에다가 요 면적을 갖다 곱해주면 면적이 L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2L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 면면 있죠, 그죠? 요것들은 다 2가 아니고 1, 2, 3, 아랫면 4, 5 이것들은 다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면 있죠, 그죠? 이면 요 안쪽이 있죠, 그죠? 요면 이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거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되고, 그죠? 빠져나오는 두 개 다 하면 얼마 된다고요? 제로.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죠? 선속 쉽죠, 그죠? 면적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이 뭐냐? 이게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가우스면이 있는데 전하 Q가 있게 되면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어떤 내가 맨을 잡고 그죠? 맨을 잡고 이 맨을 통과하는 요 전기장에다가 이 맨 벡터 dl을 해서 전부 다 더하면 이게 이제 적분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내가 적분을 하는데 이 맨을 갖다 다 쪼개는데 요 맨이 완벽한 하나의 폐곡면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폐곡면 이 같은 경우 다 더하면 이 맨을 갖다 다 더하면 빠져나가는 전기장이 있겠죠, 그죠?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전기장의 세기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리가 R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K의 R 제곱의 Q죠, 그죠? Q일 거예요. 요 면적은 뭐냐? 그냥 DA겠죠, 그죠? 인테그럴이겠죠, 그죠? 근데 요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잖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K의 R 제곱의 Q가 되고, 그죠? 인테그럴 DA가 되고. 내가 이 면적을 갖다가 다 더하면, 반지름 R인, 요 구의 표면적이죠, 그죠? 이 구의 표면적. 그럼 이게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파이 K Q가 된다. 그리 R 제곱은 사라져 버리죠, 그죠? 4파이는 우리가 구의 표면적에서는 그 4파이고, 그죠? K는 비례상수고, 그죠? 물론 고축이에요. Q는 전하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폐곡면을 통해서 적분하게 되면 거리 R에 상관없이
항상 요 48KQ Q에 비례하는 거. 그러니까 Q가 세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기장이 세지기 때문에 그죠? 48KQ가 되고 이제 요 K가 뭐냐면은 K가 48 입실은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입실은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죠 그죠? 입실은 제곱 K가 원래는 K가 이거예요. K가 48 입실은 제곱 이제 입실은 제곱이 중국에서 유전율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Q를 갖다가 입실은 제곱으로 나누게 됐어.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게 가우스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이걸 갖다 해보세요. 가우스 법칙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퀴즈 시험에서 그죠? 앞에다 써붙여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E DA는 전화 Q에 비례하게 되고 그죠? 이거 갖다 입실현재로 나눠줄까. Q는 뭐냐? 거기에 들어있는 내가 적분하는 게 있죠. 그죠? 적분하고 있는 요 배공면 안에 들어있는 전화 Q에 비례하는 뜻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가우스 적분을 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거리가 일정한 그죠? 거리가 일정한 R로 이렇게 해서 완벽한 이제 부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가우스면을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쭈글쭈글하게 그죠? 이렇게 거리가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공면만 많이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이 세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좀 약하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직각은 아니지만 좀 양이 적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좀 적어질 거고, 그죠? 이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이 좀 많이 통과할 거고, 이거는 거의 통과를 못 하겠죠, 그죠? 비스듬하니까. 이 D에서, 그죠? 여기 면을 통과하는 건 별로 적을 거고, 이건 거리가 멀 거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감싸면은 여기에 와닿는 전기선속의 총량은 그죠? 통과를 빠져나가는 전기선속의 총량은 내가 어떻게 폐곡면을 잡든가 상관없이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저기 들어있는 전하향이 비례한다는 거죠. KQ.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면 돼요. 초를 켜고 그죠? 초를 켜고 여러분들 일단 복사기를 이렇게 감싸서 여기에 와닿는 빛의 양을 재나 초를 켜고 폐곡면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더라도 그죠? 그지? 구가 아니더라도 이 쭈글쭈글한 보자기라도 그죠? 여기를 통과하는 와닿는 그죠? 와닿는 빛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 야 들은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QE는 뭐냐? 요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한쪽 반가람이 A고 그죠? 바깥쪽 반지름이 B인 도전성의 굽껍질 도전성이라는 게 이제 도체란 뜻이에요. 도체 굽껍질이 있다. 대신에 굽껍질은 포면에 이 도체 포면에 플러스 Q를 가지고 있고 양의 전하이다. R이 A 제로에서 굽껍질 내부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굽껍질 바깥에서의 전기장 그걸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R 이퀄 제로에서 굽껍질에서 전기장은 뭐냐면은 이 안에는 그죠? 안에는 가우스면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A죠. 그죠? 이게 전화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내가 저 가우스면에 이렇게 면을 잡기 때문에 Q인이 얼마냐? 이게 제로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전화가 없죠. 그죠? 그럼 제로이기 때문에 전기장은 자동적으로 얼마? 제로. 이게 안에 도체 안에 아까 뭐라 했죠? 도체가 있었잖아요. 그죠? 도체가 있고, 그죠? 이 안에 빈 공간이 있더라도 여기도 전기장 마찬가지 항상 제로라는 뜻이. 여러분 차 안에, 그죠? 전기장이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것 똑같은 거죠. 원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바깥쪽 있죠. 그죠? 요 바깥쪽. R 그 B. 요 바깥쪽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면적 있죠. 그죠? 면적이 얼마냐? 바깥에 9의 포면적 48R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Q 값이죠. 그죠? Q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B 사이 있죠. 그죠? A와 B 사이. 이거는 이제 도체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가 있고, 그죠? 거리가 R이고, 그죠? 전기장을 구하면, 요 바깥에서는, 안쪽에서는 제로. A와 B 사이도 제로. 근데 바깥쪽에서만 이게 R제곱분의 1이 돼서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기장을 그리면. R에 대해서 전기장을 그리면, 이렇게. R에서 A까지 제로. A에서 B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체 내부의 제로가 되는 거죠. C분은 뭐냐면 도체에다가 마이너스 2Q를 갖다 이게다 뚝 떨어지게 마이너스 2Q를 갖다 놓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Q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그죠? 마이너스 2Q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Q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Q에 KQ에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 노위에 있을 때 R이 그 바깥에, 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바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전화하고도 마이너스 2Q가 들어있고, 이 바깥에 이제 플러스 Q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Q가 되는 게,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에 R 제곱의 Q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서는 이제 제로가 될 거고, 그죠? 그다음 요 바깥에서는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건 없어질 거고. 다시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마이너스 2Q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잘못 그렸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중간에서는 제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네요. 자, 이건 이제 책이 없는 건데, 도체가 구대칭으로 이제 분폐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도체가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쭉 고르게, 그죠? 한쪽까지. 구대칭으로 이렇게 전체 전하는 Q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은, 반지름 A이기 때문에, 부피가 얼마냐? 부피, 볼륨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전화밀도 로를 곱한 게 Q네. 이제 Q 로를 갖다가 보통 부피 전화밀도에 부피 전화밀도 보통 이제 로를 갖다가 부피 밀도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Q에 대해서는 부피 전화밀도로 하고, 그러면 대칭성에서 가운데서는 전기장이 제로예요. 항상. 이거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균일하게 질량이 이제 분포한다 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질량 M이 3분의 지구가 이제 반지름 R이라 치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에다가 로로 곱한 게 되겠죠. 그죠? 로는 이제 밀도가 되겠고, 그죠? 그럼 이제 지구 가운데 쓰는 중력장 G가 제로죠. 그죠? 지구 중심에서 중력장이 없어요. 왜? 벡터인데 어느 방향으로 존재할 거예요? 존재를 못한다고요. 지구 중심에는 중력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구 바깥에서는 이제 중력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안쪽에 가면은 지구 중심을 이렇게 향할 거는 이제 대충 짐작인 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중력이 점점 제로로 가버린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구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중력이 제로가 돼요. 그럼 왜 제로가 되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력 제로 계산한다 치면, 중력에 대해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전화부터 먼저 설명하고 정리하겠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전기장을 잡아주면 안쪽에서 R 이퀄 첫 번째 R 이퀄 A보다 작은 데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파이는 얼마냐? 인테그랄 E DA가 입실은 제로분은 Q인이었죠, 그죠? 이게 이제 이건 항상 적으로 시작한다 했어요. 두 개를 적었네요. 내적.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치면은 요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발산하는 것을 보라색으로 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DA가 입실은 제로는 QE이 될 건데, 요건 얼마냐? 2의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요 면적이니까 요 면적. 그 다음에 얘기해드리는 전화량은 입실은 제로의 로우의 요 부피 3분의 4파이 R 제곱이 되죠. 그러면 전기장이 얼마가 되느냐? 4파이로 나눠버리니까 3분의 입실은 제로의 로우의 R이 되죠. 4파이를 없애보고 R 제곱 하고 R이니까 R이죠. 그래서 입실은 제로의 로우가 돼서 이 값이 이렇게 R에 비례하는 값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서는 요 값이 2는 그대로고, 그죠? 2는 그대로고, DA인데 DA가 얼마냐?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반지름 R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이슈론 제로분은 QE인데 Q는 얼마냐? 이 안에 들은 전화약 전체적인 Q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R 제곱분은 KQE 값이 되겠죠. R 제곱, 바깥은 R 제곱. 이게 이제 지구 중력에서 중력 크기 똑같은 식이에요. 지구 표면에서는 중력이 R제곱에서 쭉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서 지구 반지름 R이면, 그죠? R제곱분을 해서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9.8 제일 크다가 이 안쪽에서 파고들잖아요, 그죠? 그럼 R에 비례해서 중력이 제해서 요 지구 중심에 가면 중력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G 값이. 근데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제일 커요. 땅속에 가면 갈수록 중력이 작아져요. 작아져서 중심에 가면 제로가 된다. 이게 이제 대진된 우대칭 전압분포에 의한 전기장의 값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점전화, 그죠? 이게 촛불에 하나 켰을 때는 전기장의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 인테그랄 E DA가 여기 이제 파이죠, 그죠? 파이가 유실은 제로는 Q인.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가우스 법칙. 그럼 반지름 R이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고 R인 구의 표면적이니까 2의 DA가 얼마 되느냐? 이게 이제 4파이 R 제곱 이게 2고, 그죠? 이게 유실은 제로는 Q이니까 요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유실은 제로는 Q인이 되는데, R제곱, 여기 4파이 유실은 K죠, 그죠? K에 Q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전화가 있으면, 점전화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느냐? 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R제곱의 반비례하는 값이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촛불을 켜잖아요, 그죠? 촛불을 켜면은, 이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빛이 이렇게 4파이 R제곱에 비례해서 빛이 확 커지잖아요, 그죠? 4파이 R제곱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요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해서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쉽죠, 그죠? 이렇게 점전화죠, 이렇게 점전화. 이게 이제 점전화. 이게 이제
점에 이제 모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촛불이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 놓여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일직선상에 수많은 촛불이 이렇게 라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이 아주 긴 형광등이 여기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밝기는 어떻게 되느냐? 점은 분명히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수익인 이와 같은 형광등이 있다 치면 형광등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형광등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죠? 이렇게 멀면 멀수록 빛이 색이 어두워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압가 플러스로 이렇게 전압가 쭉 이렇게 무수익인 플러스로 된 대전된 플러스가 이렇게 쭉 대전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 새기는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죠? 약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쪽이겠죠, 그죠? 밀쳐내는 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대칭성에 의해서 반드시 이게 수직되게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기 때문에 이게 이쪽도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쭉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원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원통에 대해서 원통의 옆면을 통해서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빛이 이렇게 이 원통 옆면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요 윗뚜껑 원통 윗면 아랫면을 통해서는 빠져나가는 전기장이 없다는 거죠. 옆면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가우스면이 이렇게 같은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다 DA가 입시론 제로는 Q죠. 그러면 전기장은 요 옆면의 전기장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E는 빠져나올 거고 DA가 될 건데 우리가 적분하는 요 면적이 뭐냐면 요 옆면에 대해서만 적분해요. 왜냐면 옆면을 통해서 생기는 전기장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빠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를. 그럼 옆면의 면적이 얼마냐? 2에 2파이 R의 요 길이를 갖다가 L이라 치면 2파이 R이 L 될 거고 이 실온제로의 Q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요 가우스면 요 원통 안에 들어있는 전하양이기 때문에 요 길이에 비례하는 거, 요 길이 L이면 L에 비례하고 여기 이제 나무다를 갖다 전하의 스밀도래요, 스밀도. 그래서 Q인 얼마 되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양이니까 L에 비례하고 여기 이제 나무다가 되겠죠. 밀도로 곱해주고. 그럼 이제 전기장 E가 어떻게 되느냐? 2파이 실온 제로분의 라무다의 R분의 1이 되겠죠. 이게 4파이니까 이게 이제 2K죠, 그죠? 2K R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R분의 1에 비례하게 된다. 스밀도가 되면. 점이면, 그죠? 점이면 R제곱분 1이 될 거고, 그죠? 선이면 R분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 모인 거, 이게 선이 쭉 모인 거, 이제 면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R이 없겠죠, 그죠? 그냥 요 밀도에만 비례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평면, 평면,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전기장이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전기장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될 거고, 그죠? 이쪽으로 되겠죠. 양쪽으로 생기겠죠. 양쪽으로.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생기니까 우리가 가우스면을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잡으면 요 면적이 A고, 그죠? 요 면적이 A면 전기장이 양쪽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DL을 갖다 계산한다 치면 옆면을 통해서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계산은 E에다가 양쪽으로 빠져나갈 전기장 E에다가 A가 이게 두 개가 되겠죠, 그죠? E에 될 거고, 이게 가우스 보충에서 이 실온 제로의 Q인인데, Q인이 요 가우스면 측에서 여기 때리는 전하양은 무엇에 비례하는 요 면적에 비례할 거고, 그죠?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밀도 시그마 비례하겠죠. 시그마. 이게 입실온 제로의 시그마 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없어지고 나면은 E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입실온분은 시그마 되겠죠.
이제 거리에 상관없죠. 그죠? 전기장이 쭉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체력이 없는 거지만 점전하는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죠? R제곱분은 1에 비례하고 이게 선전하는 전기장 이와 같은 이 선의 수직이죠. 사방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죠? 원통 모양으로. 원통의 옆면을 빠져나가는 거고. 이거는 구로 이제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았고, 이거는 원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맨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면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면적 A를 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R제곱분 1이고 이거는 R분 1이 비례했고 이거는 그냥 시그마 이 실은 제로면 시그마이면 비례하는 이거는 이제 라무다 얘는 아까 Q였죠 그죠? Q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촛불을 켜면 그죠? 거리 R제곱 바이 이럴 거고 그죠? 형광등이 쭉 있으면 아주 긴 무수히 긴 형광등이에요. 그러면 요 빛의 밝기는 거리에서 그죠? 형광등의 거리에 비례하는 게 될 거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 R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맨이 그죠? 전기장 이렇게 해서 안 퍼지잖아요 그죠? 이 수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거리가 멀리더라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실험률은 시그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볼 것 같으면 한쪽은 이렇게 되고 그죠? 반대쪽으로 뻗어나기 때문에 이게 위쪽에서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전기장이 아래쪽에서는 전기장이 마이너스 된다는 그 뜻이에요. 양쪽으로 뻗어나간다는 거 이렇게 옆에서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봤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노는 게 이제 카페시다거든요. 이게 이제 축전기인데 축전기는 뭐냐? 얘 같은 어떤 금속판이 있을 때 금속판 두 개에 이게 선을 연결하고 한쪽이 이렇게 뭐 여기다가 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대전되겠고 이쪽이 아래쪽 면에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쪽이 대전되는 게 일반적인 축전기예요. 그러면 이제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게 이제 안쪽이 여기에 전기장이 생기고 그죠? 이게 이제 도체 표면이기 때문에 도체에서는 이게 전기장이 제로고 이 바깥쪽도 제로가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축전기에서 생기는 전기장이 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또 다르게 이제 축전기가 아니고 이게 축전기는 이제 맨 자체가 그죠? 이 맨 자체가 전극 자체가 뭐냐? 금속이에요.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바깥에서는 금속 안쪽도 전기장이 제로고 그죠? 바깥쪽도 제로를 했죠. 그죠? 없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 했어요. 금속. 자, 그럴 때 이거는 이제 다른 그림인데 한쪽 면이 아까 점전화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전화가 있었고 그죠? 플러스 라무다 이렇게 쭉 플러스 Q로 된 거 점전화, 선전화, 플러스 라무다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맨전화 시그마가 되어 있었죠 그죠? 시그마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어떠한 면이 이게 플러스로 이게 대전되어 있어요. 플러스로 대전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전기장이 아래 위로 이렇게 생긴다 했죠 그죠? 아래 위로 이렇게 생긴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대전되는 게 그죠? 이제 플러스 시그마예요. 이거는 플러스 시그마,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전기장이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죠? 이렇게 되게. 그런데 이제 요 플러스가 전기장이 이게 쭉 뻗어나가죠. 그죠? 안 약해지고, 그죠? 시그마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R에 비례하는 거고, 이건 R 제곱에 비례한다 했죠. 그죠? 점전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전기장이 생긴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전기장이.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두 개 이제 전압 밀도가 같아요. 플러스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똑같아요. 위에는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으면 요 빨간색 있죠, 그죠? 빨간색 이게 이제 플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죠? 이게 이렇게 쭉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에서는 이 들어가는 쪽이 생기는 거고,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되죠.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빨강하고 파란 걸 더하면 벡터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제로가 되는, 전기장이 제로.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장이 제로가 돼요. 요 가운데 부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 개가 방향이 같죠, 그죠? 그러면 요게 아까 이 이슈런 제로는 시그마인데 이게 이제 두 배가 된다고요. 전기장의 세 개가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슈런 제로는 시그마가 된다. 시그마. 그게 이제 지금 요 그림 설명한 거야. 요거 전기장. 좀 복잡하게 잘 그렸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그림이 요거 그림 그린 거예요. 이건 이제 아까 다르게 이제 설명한 거고. 전기 쪽은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좀 다르게 정전기 쪽은 특히 여러분들 좀 어렵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